안녕하세요.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타이틀 영화 전문가라고 나오는데 전문가는 아니고 오늘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또 영화를 소개를 한 25년 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다양한 영화의 감상을 위해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쟁이 김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훈배 교수님이라고요. 일명적이고 우주먼지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네. 네. 직접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천문학을 전공하고 또 열심히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훈배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우주가 묻어있는 영화는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고요. 이 영화도 이제 시공간이 얽혀있다는 설정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이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이거 두 번 보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보실 때하고 두 번째 보실 때하고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이 준비하기 전에 네. 우리 스태프분께서 미리 공부할 거면 한번 봐보세요라고 저한테 링크를 하나 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행사에 오기 전에 이게 과연 천문학자로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를 좀 예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미리 보고 왔고 오늘 또 극장에서 한 번 더 봤는데요. 사실 오늘 본 게 저는 더 감동이 좀 큰 것 같아요. 두 번째 볼 때가 네, 확실히 다르다. 왜냐면 처음에 볼 때는 저도 아예 모르는 이야기니까 네. 그 대사들이 다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대사, 어떤 감정이 어느 때쯤에 있었던 건지를 기억을 하고 보니까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대사가 좀 더 이펙트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 안진과 테이프를 갈라놓은 시간과 중력의 문제가 우리 일상 대화에서도 지금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볼 때보다 두 번째 볼 때가 시간이 느리게 가면서 이 대사에 곱씹으면서 상황도 다르게 보인다는 말씀 지금 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적으로 이 갈라놓고 이게 다른 공간, 다른 시간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공간을 느끼고 또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 말로도 첫 번째 볼 때랑 두 번째랑 볼 때가 다르다는 거는 이 영화를 보면서도 난 느낄 수가 있는 거라서 일맥상통하다고 느꼈는데 진짜 이 중력이 다르면 이렇게 속도도 달라지나요? 사실 그런 설정은 너무 유명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터스텔라에서도 블랙홀 주변에 중력이 강한 곳은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영화를 보고 궁금해서 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했었거든요. 네. 이 영화 제목이 이제 타년 타일인데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타가 이타적이다. 타인 할 때 타잖아요. 타. 그래서 그의 1년 그의 하루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300 누군가에겐 하루인데 그게 누군가에게 1년이 되려면 시간이 지연되는 정도가 365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65배가 되려면 얼마나 중력이 강해야 될지가 좀 궁금했어요. 계산하셨어요? 네, 집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해 주셔서 감사하는 말씀을 드려요. 계산은 안 하고 단지 이걸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영화 처음에 보신 분들은 아니 이게 가능할까? 설정이 가능할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항상 영화 볼 때 관객들이 많잖아요. 네, 별점을 벌점을 갖다가 그걸 보면서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보고 분석하고 따지고 보는데 저는 이게 사실 지금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 영화를 바라볼 수 있는 분이시고 교수님은 저는 이게 어떤 설정이든 간에 내 사랑에 대해서 참 저는 유심히 깊게 봤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을 그러니까 이 넘나들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로맨틱이라고 좀 되게 봤는데 또 교수님은 또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대적이지만 그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그 중력에 관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상대성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충분히 이거는
가설을 띄워서 일어날 수 있는 상상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사실 제가 이제 계산을 해왔다고 했던 거는 그냥 파고들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냥 호기심에 재미삼아 했던 거고요. 네.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그 중력이 강한 그 도시가 태양質量의 100만 배 이상의 블랙홀 주변에 있는 수준의 중력이어야 저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시간 지연이 사실 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당연히 그 무게추 몇 개 달았다고 해서 영화적인 설정이군요. 네, 그렇죠. 그걸로 이제 해결할 수는 없는 중력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마이크 사이에 뭐가 나와요. 여기다 약간 뜨거운 벽이. 근데 이 벽도 네. 사실은 가능한 건가요? 사실 왔다 갔다가 가능합니까? 사실 제가 네. 저 영화를 두 번째 보다 보니까 약간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하나 했어요. 괜찮아요. 네. 이게 밟았어요. 이게 이제 영화가 그 감독이나 배우들의 공간적인 배경도 영화 설정에서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영화가 그 대만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바다를 사이에 두고 오고 가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그 설정이 약간 대만의 배경이 좀 녹아있는 설정이라는 생각을 오늘 조금 했거든요. 오토. 네. 그리고 대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표현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대만에 살아가는 제작자로서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어떤 바다를 오고 가는 것에서 오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저렇게 표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조금 했습니다. 야, 이거는 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할 줄 알았던 교수님한테 지우개 교수님한테서 의외의 지금 답변을 듣고 사실은 이런 시각을 갖게 하는 것 자체가 영화를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저한테도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영화 추천해달라고 그러고 뭘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교수님이 정말 이게 한 번 보고 이게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그렇게 맛을 또 다르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많은 분들한테 한 번만 보고 이거 이렇구나, 이거 그냥 별로다, 스토리텔링 위주로 보시지 마시고 다양한 시각으로 영화를 씹고 뜯고만 보고 즐기고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게 되면 다양한 각도의 재미가 있거든요. 저는 이 영화도 한 번 보는 것보다는 두 번, 세 번 보고 친구들과 주변하고 이렇게 같이 이런 자기의 주장, 의견을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줘요. 저는 지금 그럴싸해요. 그런가요? 진짜 그렇잖아요. 네. 대만하고 본토의 상황이 진짜 그렇잖아요. 그 많이 떨어지지 않는 바다에서 절대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공기가 다르잖아요. 본토하고 그리고 또 생각도 다르잖아요. 절대 오고 갈 수 없는 곳이라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분열되어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테고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또 가지게 된다는 뜻에서 참 좋으네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교수님? 저는 사실 어떤 특정한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다기보다는 영화를 보면서 약간 반대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의 설정을 보면 남자 주인공이 있는 세계가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있는 세계가 시간이 조금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묘사가 돼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남자의 마음이, 그러니까 남자의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거의 정지하는 것처럼 멈춰있다고 생각을 했고 여자의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 속에 표현된 남녀 주인공의 모습이 서로가 느끼는 상대에 대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여자가 계속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일편단심인 거죠. 그 상대적인 시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상대적 이론 말고 이 사람들의 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반대로 여자 주인공 입장에서는 만날 때마다 남자가 계속 성큼성큼 변해가니까 점점 무럭무럭 자라는 사람을 이제 표현한다면 남자 쪽은 변치 않는 사람, 그래서 일편단심을 이제 변치 않는 상대방의 모습으로 표현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 세 번 보면 풍부가 되시겠네. 와, 진짜 그것도 그럴 듯해요. 우리 오늘 얘기는 좀 열어보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과학적 얘기, 또 이런 감성적인 얘기, 로맨틱 영화 얘기, 그 남자 주인공 얘기도 괜찮고요. 연기에 대한 얘기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연기 부분에 감히 제가 그냥 그 관람객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은
물론 잘하셨고 감동을 받았는데 대비해서 한국 영화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더라도 이 대만 영화가 글쎄요, 이 사랑에 대한 표현 방식이 우리랑 조금 달라서 그렇지 그 대만 사람들, 그 중국 사람들은 약간 애절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구나 이렇게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들의 연기를 조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중국 영화들이 조금 더 리액션이 좀 컸어요. 연기의 리액션입니다. 예를 들면 액션 영화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 맞는 사람 위주로 상영이 많이 돼요. 때리는 사람 액션 위주가 아니라 리액션 위주로. 옛날에 왜 그 90년대 초반에 홍콩 영화 보면 리액션 위주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할리우드 영화는 때리는 사람 위주로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홍콩 영화에서는 맞는 사람 위주로 카메라가 들어가요. 서로가 이러고 난 다음에는 맞는 사람으로 카트 내가 멋있어? 이긴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과장된 연기였는데 지금 보니까 대만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절제가 많이 되고 많이 좀 달라진 걸 좀 많이 느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그렇죠. 약간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만을 비롯한 동아시아 영화들도 그렇고 조금 과거에 비해서 절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뭐 우리 대부분의 관객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도 영화를 즐겨보기 때문에 그 간혹 영화에서 좀 과도하게 흔히 신파라고 불리는 그렇죠. 좀 감정 소비를 계속 요구하는 작품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관객들이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그런 걸 지향하는 쪽으로 이제 그런 감정 표현을 하는 작품도 많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질문이 있으면 몇 가지 또 질문을 또 들어보고 혹은 여러분들의 또 느낌이 또 어땠는지 그 느낌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예 저기 아까 네네 거기 안경 끼신 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덕분에 오늘 좋은 영화 잘 봤고요. 네. 김경식님 나온다 그래서 영화 보러 왔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김경식님 진짜 나이를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나오는 그 우일구에서 오신 거예요. 저는 일령구에 살고 김경식님은 우일구에 사시는 분 같은데 최근에 화두가 저속노화잖아요. 네. 무슨 저속노화 하시는 개인적인 어떤 노하우가 있으세요? 혹시 뭐 어떤 운동이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뭐 어떤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시는지 그게 제일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제가 그 나는 솔로를 진짜 재밌게 시청하는 시청자인데 네. 그 남녀를 네. 그냥 4박 5일간 그냥 거기 가둬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냥 로맨스가 그냥 펼쳐지더라고요. 예. 어떤 남녀를 갖다가 붙여놔도. 네.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시간이 차이가 나는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로맨스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설득력이 있는 영화고 사랑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표현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지금 AI가 가장 큰 화두인데 AI가 만일 사랑을 이해하게 된다면 더 이상 인간과 AI의 구분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랑이라는 게 진짜 어렵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김경식님 저속노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말씀을 청산 주셔서 잘하시고요. 그리고 꽤 뚫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이제 감독의 의도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속도와 그 무게감과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양 철학에서도 나올 수 있는 이 찰나와 영원함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수행 좀 하시는 분들은 이 찰나를 연극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사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영원함을 갖다 그 찰나 속에서 발견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담고 있는 듯해서 그래서
그 제대로 좀 잘 보신 것 같고 맞습니다. 시간과 일을 떨어져서 또 사랑은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말은 사랑은 역시 속도나 무게가 아니라 밀도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촘촘하게 짜여진 그 밀도는 그 우리가 인간만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그 뭐 쫀쫀하다 그럴까요? 밀도라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도 저도 같이 받아서 선생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먼저 질문해 주신 거는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뭐 시술도 해본 적이 없고요. 사실은 제 스스로가 몇 살인지 철이 없이 그냥 살아요. 아니 정말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뭐 따로 운동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알아서 그냥 살아가는 거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호기심이 좀 많아요 저는. 그래서 호기심이 많아서 정말 모르면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AI한테 물어보고 뭐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뭐 이렇게 주변에 해가지고 그런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좀 지루하지 않고 심심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영화를 위해서 계획하고 내가 살아온 것은 아니거든요, 교수님. 얘기 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25년 영화 속에 있고요. 하다 보니까 이 연예인 생활을 한 30몇 년 이게 하게 되는 거고 재밌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어느새 50세 중반이 넘어버리고 이러니까 근데 거기에 또 그 의미를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건 이전에 본 참 감명 깊게 본 영화인데 이 시간에 관한 또 다른 영화 중에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히라야마처럼 그 하루에 그냥 나의 모든 거에 다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그 미래를 너무 과거에 이렇게 시간 개념을 안 갖다 보니까 또 나이가 이렇게 생각이 별로 들어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어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수님도 굉장히 동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좀 민망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 그 나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교수님이 아니라 저는 학생이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그 학교에 가면 저보다 최소 10년 이상 어린 친구들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에 학교 캠퍼스 가면 제가 이제 농담으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21세기밖에 안 살아봤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저는 밀레니엄에 환호하는 그 장면을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20세기와 21세기를 모두 살아본 사람이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제 21세기만 살아봤잖아요. 네. 그래서 또 아까 질문하신 분께서도 마침 아까 모자 달린 옷을 입고 계셔서 딱 그 주인공처럼 깜짝 놀랐어요. 그 벽을 넘어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맞아요. 그 밀도라는 키워드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다르게 흘러간다는 건 다시 말하면 밀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김경식님은 정말 매일매일 재밌는 것들을 찾아서 아주 고밀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고밀도라는 건 결국에 정확하게 블랙홀이랑 똑같거든요. 오. 그래서 그 고밀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좀 느리게 흘러가는 노화가 좀 저속노화되는 좀 그런 에너지가 발생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감상을 좀 했습니다. 맞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의학적인 얘기 나오네. 뭐냐면은 여러분 개개인도 개인적으로 시간이 혼자만 있을 때라도 시간이 길게 가는 때가 있고 빨리 가는 때가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즐거움이라거나 몰입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가는 거고 네. 지루하고 좀 힘들거나 이럴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그러고 우리가 또 나이대로 볼 때도 그 10대 때는 1년이 그냥 그렇게 안 가요. 언제 어른이 되나 이랬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거 벌써 이게 겨울이야. 이게 벌써 봄이야 이러잖아요. 네. 그런 상대성이 네, 맞습니다.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감독님은 사실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 여기 안에 사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보면은 좀 그렇고 두 번, 세 번 볼 때마다 모든 주제를 끌어다가 과학 바탕에 둔 네. 로맨스를 또 레이어드한 이런 여러 가지 동양 철학은 기본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사실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또 혹은 친구끼리 연인끼리 같이 보고 난 다음에 너야말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가 만약에 안진이었다면 나 어떡할 거야? 너 저기로 넘어갈 수 있어. 이런 얘기에서부터 깊은 철학 얘기까지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질문 좀 받아볼까요? 또 더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네네, 앞에 계신 분. 네. 마이크 좀. 네. 또 맨 앞에 앉으셨어요. 저는 그 처음에 그 구가 나눠져 있는 것도 사실 빈부격차도 좀 느끼긴 했었는데, 근데 결국은 그 시간이 시간이 그 길게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모든 공장이 다 놓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생산성 네, 생산성 때문에 맞습니다. 넘어갔을 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환경오염이나 그런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그런 게 있고, 이제 다른 쪽은 이제 그 약을 이제 갖다 써서 이제 더 좋은 삶을 윤택하게 사는데, 저는 사실 거기서 좀 궁금했었던 게, 그러면은 그 현재 지금 계속 산업화의 시대에 있다 보니까 결국 공기도 나빠지고 결국 사람들의 수명이 줄 건데, 그럼 그 인구 밀도가 유지가 될까? 에 대해서 이 밀도에서 그 네. 밀도로 넘어갔군요. 네, 그래서 그 만약에 그 인구가 계속 그 정도 생산량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 과연 유지가 됐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저는 질문 주신 거를 보고 제가 약간 전구가 켜졌는데, 저는 영화를 2번 봤지만 약간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 영화에 나오는 빈부격차의 설정이 그 지진이 나서 시공간이 다르게 흘러가기 전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그 지진이 나서 저렇게 된 건지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주신 질문을 듣고 나니까 좀 더 이해가 됐어요. 어떤 차이에서 설정이 저렇게 되었는지가 좀 이해가 됐고, 글쎄요, 저는 저기 영화에 표현되었듯이 생산성도 높지만 또 쓰레기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네.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주 비슷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요즘에 우리도 서울 쓰레기를 어디에 버릴 것이냐 이런 이슈도 되게 시끄러운 것처럼, 그래서 저는 영화에 묘사된 것처럼 시간이 그 남자 주인공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장면구였나요? 네, 작년. 네, 장명구와 우일구. 네, 장면구에서는 그 한 사람의 건강이 그렇게 좋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는 수도 많지만 또 동시에 사람이 그리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시는 비율도 되게 높은 환경으로 전 이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영화에 묘사된 것처럼 출생 과정에서 사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일찍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또는 영아 사망률이 높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굉장히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으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도 많지만 또 그만큼 사망률도 높은 환경으로 이해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냥 정말 드라이하게 인구 밀도라는 수치로만 본다면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설정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독님이 참 이 제작 기간을 한 3년 정도 걸렸다고 저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독님은 여러 가지 사랑 문제와 이런 이 사람들의 이타적인 문제를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은데, 이 빈부격차까지 지금 건드려놨어요. 그 말이 좀 그건데, 여기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게 나뉘어졌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이런 벽이 없고 바다가 없어도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우리는 긋고 살고 있어요. 사실 그렇답니다. 아니 같은 뭐랄까요, 디지털 기기 하나 놓고도 쓸 수 있는 사람과 쓸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뭐 디지털 약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동수단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빈부격차와 벽에 대해서도 이 감독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쨌든 주 닥터? 네. 병원장 그분이죠. 네. 그런 사람들의 그 비둘기 그분들의 노력이 없이는, 그런 사람들이 없이는 이 단절은 계속해서 이거는 이원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고 도와주는 이 체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준 것 같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참 이 영화편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네요.
그래요. 지적하셨듯이 그 빈부격차도 분명히 감독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딱 소수정예로 모셔서 그렇지 30분 더 지나면 우리가 서로 이름까지 다 할 것 같은데. 뒤에 계신 분, 예. 네. 오늘 제일 고생하십니다. 이왕이면 다 떼가지시지. 네, 안녕하세요. 네. 김효신님 워낙 제가 항상 일요일마다 항상 영화 좋다해서 항상 잘 아껴서 영화도 많이 보고 네, 항상 팬인 마음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지훈배님은 저는 먼지라서 네. 항상 유튜브들이 안녕 하면 항상 인사하고 싶을 정도로 약간 하시는구나. 네. 덕분에 잘 들었고요. 네. 야, 그래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올해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갑자기 여성분의 입장에 생각했을 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간다고 전제 조건 해도 한 저기 장영구 입장에서는 한 3.6분 정도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시간이 지난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가 24시간으로 만약에 하루 1년이잖아요. 그렇죠. 하루 지났으면 1년이니까 네. 만약에 넘어가서 하루 만에 왔다고 치면 24시간이 넘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영구에서는 3.6분밖에 안 본 사이가 되는데 그거를 한 3-4번 했다고 치면 30분도 안 되는 만남으로 지금 저 여성분이 이제 사랑에 빠졌다는 게 네. 굉장히 밀도가 높은 사랑을 30분 만에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꼭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두 분도 이렇게 한 30분 만에 이렇게 만났을 때 첫사랑에 이렇게 확 들어왔던 사랑이 있으신지 인간적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아, 그건 당연히 있죠. 우리 그 황필호 교수님의 모든 사람은 첫사랑이라는 책도 있지만 이 찰나의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이 사랑의 종류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또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사랑의 한 가지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지금 주 박사가 또 보여준 이타적인 그런 그 형제가 같이 배 선장이었던 그 같이 그 형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또 이 사랑도 있고 또 어쨌든 자꾸 그 의사하고 병원장이 그 정도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굳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매번 가가지고 이타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도 있고 또 첫눈에 그렇게 나이와 상관없이 하물며 연상을 이렇게 첫눈에 반해가지고 반말하면서 영화 보면서 언제 반말했지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보여주는데 저는 그래서 그 모든 사랑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가 전 처음 봤잖아요 오늘도 다 그래서 저랑 똑같아요. 그 계산하고 있고 여자분들은 다 감성에 빠져가지고 저럴 수가 있지 저는 그래 빠질 수 있어 이렇게 열어놓고 남자들은 아니 여자는 남자가 그 손해 아닌가? 여자는 이득보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수님은 지금 아내분을 그냥 어떻게 첫눈에 그냥 바로 반해서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꾸 마이크를 막는 거 아니시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에 빠지는 방식이나 시간은 다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환경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텐데 그 좀 재미있는 농담 중에 아인슈타인이 했던 농담이 하나 있거든요. 네. 이제 본인이 만든 상대성 이론의 개념이 워낙에 난해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이 상대적이다는 걸 표현하는 약간 농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던 게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사랑도 결국 서로에 대한 매력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 매력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attraction이라고 해요. 근데 이 attraction이 물리학에서는 인력입니다.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 만유인력할 때 들어가는 그 인력이 attrac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성 이론 관점에서 보면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거는 어떤 신비로운 끈으로 연결돼 있어서가 아니라 그 물체가 무거우면 주변 시공간을 이렇게 파아 놓아서 훨씬 더 강한 매력을 뽐내고 있을 뿐인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치 우주처럼 사람들도 자신만의 매력만큼 주변에 어떤 매력의 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매력이 큰 사람은 당연히 더 빠르게 굴러 들어갈 거고, 매력이 약한 사람은 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각자 연인의 매력에 구렁텅이에 빠르게 굴러갔을 테니까 그만큼 또 고밀도의 사랑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확실히 같은 질문의 대답도 이 차원이 다릅니다. 야,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시간이 지금 또 지금 오늘 뭐 열공입니다. 네, 그래요. 혼자 오신 거죠? 네. 질문이 기대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작년구에서는 태양이 반년에 한 번 뜨고 달도 반년에 한 번 뜨는데 이게 실제로 진짜 우주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행성이 있나?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 행성이 있는지. 네네. 뭐 사실 그러니까 제가 주신 질문의 의도를 올바르게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당연히 어떤 행성의 공전 주기가 충분히 느리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저렇게 뭐 한참 있다가 태양이 뜨고 한참 있다가 태양이 죽어가는 건 뭐 당연히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저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실제 중력이 다르면 내 몸의 시간도 다르게 흘러가고 실제 우주 전체가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정은 가능은 해요. 사실 그래서 저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게티가 하나 숨어있습니다. 야, 이거 말하지 마요. 제가 좀 되게 전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 우리끼리만 합시다. 네. 저 영화 중간에 보면 네. 그 여자 주인공이 시계를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한쪽 시계는 천천히 흘러가고 내 시계는 올바른 속도로 흘러가고 맞아요. 근데 건너가 보니까 천천히 흘러가는 게 이제 정상 속도로 돌아가고 내가 있을 때 그 정상 속도가 또 엄청 빠르게 돌아가고 이제 시간이 다르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맞는 거 아니에요? 상대성 이론에서는 네.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네. 내가 체험하는 모든 시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손목시계를 차고 다른데.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던 곳에서 빠르게 흘러가던 곳으로 간다고 해도 제 몸뿐 아니라 이 손목시계 시간도 어쨌든 올바르게 흘러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손목시계 시계심이 갑자기 훅 돌아가는 거를 보지 못하죠. 이 자체 모든 거에 이 같은 동일성에 의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시간은 계속 저한테 똑같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남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상대성 이론이기 때문에 저 영화에 나온 것처럼 일로 있다가 일로 갔다고 해서 시계가 갑자기 휘릭 흘러가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 오게티는 티도 아니에요. 얘기해줘도 몰라요. 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영화를 보면서 계속 네. 킥킥댔던 장면이었죠. 전문가들만 할 수 있고 사실은 영화를 분석하고 따지고 뭐 재미를 위해서는 괜찮지만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아까 말했듯이 두절한다는 밀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밀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내 삶의 밀도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양측이 다른 시간, 다른 무게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끌어보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다른 시간 속에서도 같은 살아가는 그 순간만큼은 같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보셨던, 따로 보셨던 이 영화를 다른 분에게 추천을 하시든 그때는 같은 시간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보신 분들은 같은 시간이 되길. 네, 감사합니다. 그래. 저도 너무 공감을 하고요. 저도 저 영화를 보면서 저기에서는 아주 극적으로 시간이 다르게 흘러간다는 설정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갔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마냥 상상 속의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들도 연인과 연애를 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 서로가 느끼는 감정의 시간의 그 속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더 빠르게 사랑을 하고 일찍 식어버릴 수도 있고 하지만 또 동시에 누군가는 계속 천천히 사랑을 이어가면서 일편단심으로 이제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연인 관계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 서운함을 느끼고 하는 거는 그 둘의 속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둘의 사랑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서운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기에서도 남자가
울부짖으면서 나랑 있자 뭐 아니면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처음에는 여자가 이해하지 못하죠. 맞네. 너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너랑 나랑 시간이 달라하면서 약간 좀 차갑게 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가서 이제 공감을 하긴 하지만 난 매정하다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네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가 느끼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서운함이었을 텐데 결국에 우리들도 과연 내 상대방과 정확하게 같은 속도로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덧붙여서 내 시간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 시간을 먼저 배려해주고 바라보면서 자기 시간과 속도를 조절해서 맞추면 좋겠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좀 하네요. 자, 더 질문이 없으시면요, 저희가 또 이렇게 함께한 요 영화 본 이야기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은 있으십니까? 저 맨 끝에 예, 괜찮습니다. 예, 충분히 시간이 있죠. 주차 시간을 좀 충분히 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마지막이어서 진짜 짧게 괜찮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저는 그 지은배 교수님이랑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제가 올해 졸업하게 돼서 교수님 수업을 못 듣고 졸업을 하게 돼서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었는데 네. 그 장영구에서 5.19로 그 폭풍을 뚫고 왔을 때 되게 힘겹게 걸어갔잖아요. 중력이 많이 무거워져서. 네. 그러면 또 문득 든 생각이 그러면 걷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갔으면 조금 가기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단순한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 순간에 걷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갔으면 어떻게 갈 수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인 것 같네요. 그런 질문으로 따지면 한 200개는 나와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배 위에서 막 뜨거운 물도 많은데, 배 밑에 다 서랍 밑에 다 거기 들어가지 왜 가파를 위해서 그걸 다 막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자전거부터 한번 풀어보죠. 그 따지는지 그런데. 사실 저는 약간 어떤 느낌으로 해석했냐면 네. 일종의 그 우주에 있다가 오랜만에 지구에 오면 우주인들이 실제로 한동안 잘 걷지 못합니다. 무중력 공간에 오래 노출되어 있고 그 사이에 적응이 된 거죠. 있어서 이제 뼈랑 근육이 게을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지구에 오면 우리 그 그래비티 마지막 장면에서도 주인공이 한동안 바닥을 기면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연출이었겠죠. 그래서 단순히 중력이 달라서라기보다 너무 오랜 시간 다른 중력, 심지어 저 남자 주인공은 생전 처음 간 거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중력이 약한 세계에서 적용이 되어 있다가 중력이 강한 곳으로 갔으니까 이제 거기서 뭔가 견디기 어려운 또 그 중력이 강한 장면을 통해서 저도 바로 앞에 있는 그 여자가 있는 병원까지 한 발짝 한 발짝 힘겹게 내딛는 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러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네. 남자는 그 세계에 갔을 때 엄청나게 힘들게 다가가는 모습. 그러니까 감독은 항상 이게 비대칭을 많이 이용했어요. 날아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자가 또 그 세계에 갔을 때는 막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 남자는 굉장히 힘겹게 가는 장면. 이렇게 비대칭되는 가운데서도 사랑은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단연 타입. 네. 단연 타입. 네. 그래요. 자, 이제 없으십니까 지금? 그래요. 자, 이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하고는 가끔 이렇게 지구에 하면 또 나쁘지 않는데요? 네, 저도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꼭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수님하고 저는 보다 채널에서도 이제 이 영화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또 저랑 나눴었고, 제가 또 진행하는 라디오에서도 또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그 분야에 있다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우주 천문학을 공부한 분이 이 영화를 바라봤을 때 생각, 사랑을 바라봤을 때 생각,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고 신기해서 교수님 자랑 좀 하세요. 나한테 손을 좀 읽고 있는데 저도. 네. 사실 조금 부끄러워요. 뭐 아니 재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주 천문학을 인문학으로 풀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고백을 조금 하자면 이
이번 달에 책이 2권 나왔거든요. 야 진짜 어떻게 뚝딱뚝딱 만들어질까? 그래서 그냥 뭐 감사하게도 일이 짜지 않았습니다만 먼저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김에 그냥 짧게 소개를 한번 해보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하나는 그 천문대 피아노가 떨어졌다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거 봐, 제목부터 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주랑 음악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파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넷상에 천문학자랑 작곡가를 연결지어서 그 둘 사이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이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챕터 중에 하나가 정성들인 챕터 중에 하나가 베토벤과 스티븐 호킹을 연결지은 챕터가 있거든요. 천재.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고로 음악이라면 소리의 예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토벤은 소리가 부재한 상태에서 음악을 멋지게 만든 주인공이고 30년을 작곡했죠. 맞습니다. 키모리 상태에서. 특히 되게 제가 글을 쓰면서 제일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가 뭐 워낙 유명한 이야기지만 그 합창 교향곡을 처음 공연을 했을 때 네. 이미 그때 완전히 성력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휘를 했어요. 근데 뒤에서 기립박수가 나와요. 본인은 박수 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동료가 가서 등을 돌려줍니다. 그때 이제 자기의 음악이 환호를 받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닫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또 그 백창점에 있는 스티븐 호킹은 천문학을 했는데 천문학은 자고로 빛의 과학이거든요. 근데 스티븐 호킹은 빛이 극단적으로 부재하는 블랙홀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부재된 음악을 했고 천문학을 함에도 빛이 부재한 천문학을 했기 때문에 약간 본질을 제일 벗어나는 걸 했다는 점에서 호킹과 그 베토벤이 되게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맥락에서 좀 넷상을 연결해서 쓴 천문대 피아노가 떨어졌다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권은 제가 처음으로 에세이를 썼습니다. 에세이요? 네, 그동안 제가 쓴 책은 다 과학 교양서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쓴 책은 좀 더 어디 가서 얘기할 적 없는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막 써서 에세이를 썼고요. 책의 제목은 천문학자의 쓸모없음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해마다 연구 제안서 같은 걸 써요. 나랏돈을 좀 달라고 연구 제안서를 씁니다. 그러면은 제안서 쓸 때 제일 턱 막히는 구간이 있죠. 이 연구에 답이 있어. 연구의 어떤 뭐라고 하죠? 당위성? 아니요. 당위성이 제가 하도 턱 막히는 구간에서 기억이 안 나요. 경제적 효과. 경제적 네. 효과. 연구의 경제적 효과를 딱 쓰는 칸에서 항상 턱 막힙니다. 아하. 그래서 약간 천문학의 쓸모없음을 고백하는 그 구간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학자로서 느꼈던 고민을 이제 이야기하는 책이라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우배 교수님의 책과 더불어서 오늘 보고 여러분들 각자 또 느끼신 그런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시가 타일, 네. 그죠? 네, 많이 홍보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김경식이었고요. 네, 저는 천문학자 지용배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